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의 개발 시간을 절약해주고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RAD 스튜디오의 도구 중 유닛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D유닛과 코드 검증을 위한 로깅 도구인 코드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과 개발에 유용한 팁들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단위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단위 테스트는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한 모듈이 원래 의도와 맞게 동작을 하는지 또는 버그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단위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 테스트 과정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회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잘 반영이 됐는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는 서비스나 모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하는 테스트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인수 테스트는 인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맞게 구현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를 인수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단위 테스트고요. 단위 테스트는 보통 개발자 단계에서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델파이에서 유닛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D유닛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D유닛은 델파이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이고요. 파일, new, other, 유닛 테스트 메뉴를 통해서 D유닛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D유닛은 오른쪽과 같이 같은 화면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메소드를 미리 소개를 해드리면은 테스트에 필요한 객체를 생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를 할당을 한다든지 하는 초기화 과정을 셋업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요. 초기화한 메모리나 객체들의 테스트가 완료된 이후에 해제하는 과정을 티어 다운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메소드인데요. 체크 이퀄스, 체크,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를 제공해주는 이런 체크로 시작되는 메소드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린형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링을 비교한다든지 인티저를 비교하는 등의 메소드를 선택하셔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 어떤 값을 확인을 한다든지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메소드로 어떤 값이나 상태를 출력할 경우에는 이 테스트 프로그램 하단에 로깅 윈도우에 출력한 값이 로그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유닛 테스트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대상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대상 프로젝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에디트를 하나 두고요. 버튼을 하나 올리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두 수를 더해서 에디트에 값을 출력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의 캡션은 계산하기, 그리고 에디트의 값은 비어 있고요. 결과값이라고 테스트 힌트에 넣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를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테스트. 그 다음에 계산하기를 누르면은 두 개의 변수 A랑 B 두 개의 변수에 인티저로 값을 받고 그 다음에 return value라는 인티저 변수의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A는 10, 그리고 B는 2, 그리고 return value는 A와 B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dit1에는 인티저를 return value를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벤트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서 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직접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모듈 단위, 즉 클래스로 이제 기능을 빼든지 아니면은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이고요. 네, calc to number라는 네, 그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넘버 1, 넘버 2 인티저로 받아서 인티저로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더했던 부분을 네, calc to number의 a와 b를 인자로 받아서 네, 리절트를 a 넘버 1 2로 이렇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기존에 테스트를 해야 됐는데 이제는 테스트 프로젝트를 네, 추가해가지고 테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 프로젝트를 오픈한 이후에 파일, new, other 그리고 유닛 테스트 항목에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네, 새로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면 이제 대상 프로젝트는 어떤 것으로 잡을지,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어떤 걸로 할지, 그리고 저장을 어디에 할지. 보통 이제 테스트 프로젝트 안에 이 프로젝트 소스가 있는데 그 하위에 테스트라는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파이로 할지 C++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프로젝트 그룹에 추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네,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네, 그 GUI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지 커맨드 라인 형태의 콘솔로 진행을 할지를 선택하는데 저는 GUI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렇게 테스트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테스트 케이스를 또 하나 추가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파일 new, other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항목을 선택해서 네,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테스트할 유닛을 선택을 하고요. 저는 유닛 1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닛 1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서 실제 기능이 구현된 calc to number 이 메소드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이런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여러 개들이 다 이제 목록으로 나오게 되고 그중에 테스트할 항목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어떤 파일로 할지 그리고 베이스 클래스를 네, 어떤 걸로 할지 나오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tTest 케이스 항목밖에 지금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테스트할 그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네, 생성이 되고요. 앞에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셋업, 티어다운이라는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calc to number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calc to number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할 네, 오브젝트인 tObTform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있기 때문에 오너를 닐로 주고요. 이렇게 객체를 형성한 이후에 티어다운해서 객체를 해제하는 작업을 꼭 네,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calc to number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메소드인데요. 그 calc to number의 기본적인 인자들이 다 그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할 값들만 넘버 1에는 10, 2는 네, 2 이런 형태로 네, 그 인자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결과값과 실제 넘어온 리턴 밸류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크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체크로 시작되는 그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저는 네, 체크 이퀄스 두 값을 비교하는 네, 그 메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값과 실제 네, 리턴된 값을 확인하는 거고요. 네, 두 수 더하기. 네, 이런 형태로 맨 마지막에는 네, 그 메시지를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틀린 값으로 이렇게 13을 넣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10과 1을 더하면 12인데요. 13을 넣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이 주요 버튼이 두 가지인데 이 첫 번째 버튼은 여기 등록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네, 테스트하는 버튼이고요. 엔터키가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이제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쭉 목록이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룹별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엔터키를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수 더하기에서는 예상되는 값이 13인데 결과값이 12가 나왔다라고 이제 실패 메시지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올바른 값인 12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네, 올바른 값이 나왔을 때는 푸른색으로 전체 다 테스트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어떤 값을 확인하고 싶다. 네, 리턴 뭐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만 테스트하는 과정이 긴 경우에는 중간에 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땐 스테이터스를 이용하면은 네,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네, 최종적으로 이 값이 네, 그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값을 네, 이쪽 로그 윈도우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은 어서트라는 메소드를 많이 아실 거예요. 실패할 경우에는 결과값 실패라고 나온 한번 임의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무전 네, 어서트에서 false로 네, exception을 발생을 하고요. 네, 이런 형태로 어떤 유닛에서 어떤 라인에서 어떤 그 exception이 발생을 했는지 그 유닛과 라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은 네,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그 데모에서는 그 테스트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과정에 맞춰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네, 테스트 케이스를 네, 실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스트가 그 어렵고 이제 그 진행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만든 모듈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 단위로 이제 그 모듈화 할 것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파이어몽키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저작 툴을 만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어떤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지 한번 맛보기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한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도형을 그리고요, 네, 이렇게 도형을 합쳐서 움직이거나 빠지거나 이런 형태의 값이고요. 이미지도 네, 추가를 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테스트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그 저작 툴 같은 경우에는 UI를 다루는 기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UI 과정을 이제 테스트로 많이 그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하는 것들도 저는 단순하게 마우스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키보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 과정이 네, 아이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 원하는 과정으로 이동했을 때 그 좌표가 맞는지 또는 화면을 캡처해서 화면에 그 원하는 그런 색상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었고요. 제가 이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 유닛 테스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초기에 문제점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초기에 제가 이제 원했던 과정을 그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 구현이 아주 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떤 좀 큰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그 구조를 좀 바꿀 때도 그 변경이 좀 부담이 덜합니다. 변경이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작성했던 테스트 케이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손으로 다 테스트했던 것들을 테스트 툴을 이용해서 한 번에 쭉 그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부담이 좀 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한 과정들이 다 각각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통합할 때도 아주 네, 용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모듈 간의
그 검증이 다 된 것들을 통합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네, 아주 네, 장점을 발휘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그 테스트하는 과정, 그 테스트라는 것이 초반에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 초반에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지만 잘 설계를 하고 그런 구조로 잘 간다면 이후에 테스트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유용한 그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D유닛, 네, 유닛 테스트 자동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D유닛을 이용한 유닛 테스트 자동화하는 부분은 아래에 있는 네, 이 유튜브 동영상에도 그 엠바카드로가 그 작성한 동영상을 통해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